다른 노연부터 여쭤보는 아니 요거를 좀 들고 계시면 그거는 기자님들한테 드리는 거니까. 이것도 같이. 오늘 좀 날씨가 어제까지만 해도 좋다가 좀 비가 오고 날씨가 좀 굳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자님들도 또 다른 현장 취재 때문에 좀 평소보다 좀 덜이 계신 것 같은데 바로 이제 기자회견 저희가 시작하고 또 후속 보도자료 배포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노총 전국 요양서비스노조 경기지부 민중당 홍성기 경기도지사 요양보호사 100명 집단 입당 및 정책협약 기자회견 잠시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아시는 요양보호사 사회적으로 사실 가장 수요가 많은 우리 어르신들 돌보시는 분들이십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열악한 처지에서 그동안 일을 해오셨고 수많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신 분들이 실제로 요양보호사 현장에서 일을 하지 못하시고 이직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얼마나 처지가 열악하면 계속 고정해서 일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이제 노동조합을 만나서 노동조합을 통해서 현장의 주인 요양보호사로서 당당하게 대접을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최근에 노동조합을 결성했고 노동조합을 결성한 데 잇따라서 민중당에 같이 입당하시고 정치의 주인으로 나서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시작하는 기자회견을 여기 계신 분들 웃으면서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굳지만 남는 건 사진인데 이렇게 우거지상을 하고 있으면 기쁜 자리가 아니라 이렇게 좀 애매하게 됩니다. 이제 기자님들 보시기도 이상하시고 그래서 웃으시면서 우리가 앞날을 더욱더 당당하고 당차게 우리의 미래를 개최하겠다는 마음으로 좀 그렇게 좀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요양보호사 처지와 6월 13일 지방선거에 대한 우리 요양보호사 4대 요구안에 대해서 이미영 경기지부 지부장님 모시고 말씀을 듣는 시간부터 바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힘찬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전국 요양서비스 노동자 경기지부장이고 요양보호사 이미영이라고 합니다. 지난달 말에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저한테 전화가 와서 땡땡 요양원에 다닌 적이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땡땡 요양원은 제가 2016년에 잠시 다녔던 요양원이었는데 여기 요양보호사에 대한 요양원에 대한 고발이 여러 차례 접수가 돼서 조사를 나왔는데 만나서 얘기를 좀 하자는 거였습니다. 이 요양원은 노동지청에 체불 진정권도 여러 건 있었고 유령 직원에 대한 얘기가 납치지 않고 나오던 곳이었습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이랑 얘기를 하면서 대표의 처제, 아들, 며느리, 몇 명의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등등 일을 하지 않거나 제대로 일을 하지 않으면서 일을 한 것으로 처리되어 임금을 수령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제가 다녔던 요양원의 시설장이 누군지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나서는 아직 그 결과를 정확하게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담당자 연락처라도 받아둘 걸 하고 후회가 됩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영업정지를 당할 것이다 등등 얘기는 있지만 그 요양원은 아직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계속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에 경기도 감사과에서 경기도 내 요양시설 200군데를 점검해서 50%가 넘는 시설에 대해 305억 원을 환수하겠다는 기사는 있었으나 그 다음 어찌 되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당시 요양시설의 원장들은 경기도청 앞에서 시위도 하고 도지사 면담도 했다고 합니다. 요양보호사들이 모여있던 협회에서는 도지사 면담 신청을 몇 차례 하고도 잠시 15분 정도 면담을 했었는데 원장들은 같이 식사를 했다고 하니 아마 우리 요양보호사들보다는 원장들이 더 중요했었나 봅니다. 2008년 이 제도가 생기고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이 생긴 지 10년이 됐지만 우리는 노인 돌봄 현장에서 유령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원장들은 공단이다, 복지부다, 경기도를 찾아다니며 자기 주장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직접 케어하고 있는 우리는 그럴 기회가 없었습니다. 어르신들의 인권을 얘기해도 우리 요양보호사로서 일하는 사람들의 인권은 없었습니다. 관리 직원들의 막말, 업무 외의 업무,
인격 모독, 성적 모독을 참아가며 어르신을 돌보는 일에만 전념해왔습니다. 없애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주면 주는 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해왔던 우리는 분노할 수밖에 없었고 그 분노의 마음이 노동조합으로 뭉쳐 이제 우리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알려내려 합니다. 우리의 요구는 명확합니다. 일하는 사람으로서 정당한 대접을 받고 싶습니다. 어르신을 돌보는 노동의 당당한 주체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사회서비스 공단이 조속히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약속하신 직접 고용을 통해 우리 요양보호사들이 근무 조건이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일하는 사람이 행복해야 어르신이 행복합니다. 경기도와 경기도 내 각 시군 지자체가 나서서 반드시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기도가 감사를 해도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결과를 알지 못하는 현장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들과 공유되지 않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경기도와 각 지자체 시군 등 우리 요양노조와 정례회의를 통해 어르신 돌봄 현장의 상황을 공유하고 사회서비스공단 등 시설 운영 과정에 요양보호사의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들은 최저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만으로 보장되기 어려운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공의 영역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기준이므로 우리 요양보호사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노인 돌봄은 공공의 영역인데 지금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가 장기요양요원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경기도 내 요양보호사들은 실질적인 변화를 느끼지 못합니다. 경기도 내 요양보호사들을 위한 복지수당을 신설하고 요양시설에 대한 감시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행정처분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중앙정부가 없앤 처우개선비를 회복시키는 데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을 하겠다고 시작했으나 우리 요양보호사의 힘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기 힘을 보태고 함께해준 민중당의 당원들에게 감사드리며 그 힘 보탬에 함께해준 이가 홍성규 후보였습니다. 경기도지사 후보 중에서 우리를 가장 잘 아는 홍성규 후보가 당선돼야 우리의 요구가 실현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정책 협약의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비정규직의 요구가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노조는 경기도 내 11만 요양보호사들과 함께 홍성규 후보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쳐주시죠. 하고 이제 칠 거면 이렇게 깔끔하게 쳐주셔야지. 지부장님이 이제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처럼 그 노인복지가 민간에게 맡겨져 있는 게 지금 현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우리 요양보호사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민간의 영역에서 돈의 논리에 따라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거두겠다는 마음으로 요양원을 운영하는 지금 일상들이 많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을 만들었고 결국에는 그런 것을 정치적인 법과 제도로 바꿔내는 과정으로 민중당이 함께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더 현장에 어떤 열악한 처지인지 우리 수원의 요양원에서 실제 근무하시는 우리 이종업 지회장님 모시고 간단하게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원 지부장 요양보호사 이종업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집에서 어르신들을 모시다가 너무 힘드니까 요양원에 모시는 거거든요. 근데 요양원에 근무하는 저희들은 어르신들한테도 무시를 당하고 직원들한테도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오죽 힘들면 요양서비스 노동조합에 가입을 해서 저희들의 인권과 어르신들의 안전한 케어를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사용자분들은 어떻게 하면 근무를 더 시키고 최저임금을 줘가면서도 너무 힘들게 저희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회를 여러 번 했을 때 우리 홍성규 후보님께서 각 집회마다 참석하셔서 저희들에게 힘을 주셨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꼭 당선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힘차게 박수. 우리 수원지사님 지금 살면서 어디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기회가 없으셨을 텐데 현장에서 너무나 이제 열악한 현실에 직면해서 이렇게 목소리를 내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우리 민중당의 홍성규 도지사 후보의 환영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민중당 경기도지사 후보 홍성규입니다. 헌법에는 보장되어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노동조합을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먹고 살기도 힘든데 노동조합 활동까지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에 저와 함께 서 있는 요양보호사들은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절박한 마음으로 수많은 정치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조금 전에도 요구사항에서 보셨던 것처럼 노인복지가 어떻게 민간 영역에 알아서 하는 일일 수가 있습니까? 노인복지는 국가가 사회적으로 책임져야 할 공공 영역입니다. 그리고 그 공공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바로 요양 서비스 노동자들입니다. 사회서비스 공단을 설립해야 된다고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최저임금 논란이 많았는데요. 이 최저임금이 얼마나 꼼수들을 통해서 다시 삭감되고 있는지 우리는 사회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양 서비스 노동자 또한 똑같습니다. 처우 개선비를 작년까지 받았는데 처우 개선비가 나왔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처우가 열악하니까 이것을 보조해 주려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받았던 임금의 최저임금의 인상분까지 올라가야 정상인데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처우 개선비 10만 원을 삭감해버리면 우리 요양 서비스 노동자들은 오히려 임금이 깎이는 효과가 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절박하게 호소하기 위해서 수많은 정치권의 문을 두드렸지만 힘이 있는 그 어떤 유력 정당도 대한민국의 1당, 2당이라고 하는 그 어느 정당도 우리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민중당과 함께하고 있는 것은 그 절박함의 가장 간절한 표현입니다. 노동조합을 만들었던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절박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정치에 직접 전면에 나서겠다고 선언을 해주신 이 요양 서비스 노동자들의 절박함에 모두가 관심과 주목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중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이겨야 될, 승리해야 될 이유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바로 이런 각계각층의 우리 수많은 서민들, 노동자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바뀌기 위해서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하는 이런 정치 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집단 입당을 결심해 주시고 민중당과 함께 전면에 직접 나서 주시겠다는 이 요양 서비스 노동자들의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민중당도 6월 13일까지 더 힘을 내서 우리 서민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개선될 수 있도록, 바뀔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서 뛰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이종업 수원 지회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어르신들이 행복하려면 어르신들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들이 행복해야 됩니다. 일하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고서 어떻게 어르신들에게 제대로 된 복지가 누려질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고,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요즘에는 웬만한 가정에서 어르신들을 돌본다는 게 사회적으로 불가한 시대로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고령화 사회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고령화 사회에 더욱더 필요한 우리 요양보호사들의 복지가 보장되고 사회적으로 주인될 수 있는 민중당 집단 입당과 정책개발 기자회견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바로 이어서 우리 집단 입당서를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명자 분회장님 어디 계시죠? 예. 우리 천명자 분회장님 모시자마자 바로 핸드폰이 좀 울리는데 우리 홍상규 후보에게 요양보호사 집단 입당 피켓을 이렇게 드리는 상징 의식을 좀 진행하고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앞에서 예,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이제 정책개발서 다른 노동조합에서는 아주 작은 A4 눈에 보이지도 않은 걸로 하는데 저희는 오늘 좀 큼지막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부장님과 우리 후보께서 직접 서명을 바로 현장에서 해주시고 이걸 다시 기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켓이 2개니까 2군데다 다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쪽도 내용은 동일합니다. 요양서비스 노동조합의 5대 과제를 공동으로 노력하기 위해서 실현한다는 내용입니다. 지부장님과 우리 후보께서 같이 좀 들어주시고 기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요양보호사 노동자들이 민중당을 통해서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법과 제도를 완비하는데 민중당을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전에도 건설 비정규직,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민중당과 정책개방을 맺으면서 공통되게 이야기하셨던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법과 제도를 완비를 위해서 민중당과 함께 노력하겠다는 그런 결심과 마음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우리 요양보호사들 주된 요구인 사회서비스공단 설립과 요양노동자 보호지원조례 제정에 대한 구호를 다 같이 외쳐보는 걸로 오늘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래서 사회서비스공단을 반드시 만들고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지자체 지원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오늘이 시작점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고, 6월 13일도 마지막 날이 아닙니다. 오늘이 시작이고 우리가 앞으로 개선을 더욱더 많이 해야 되고, 요양보호사 경기지역의 11만 우리 노동자들이 함께 노동조합과 민중당과 함께 법과 제도를 마무리할 때 이 길의 대장정이 마무리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이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한번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뒷구호만 3번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서비스공단 설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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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투쟁은 안 해주셔도 됩니다. 요양보호사 지원조례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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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박수 치고 다 같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